자녀의 용돈을 얼마 정도 주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녀의 용돈의 규모는 나이와 활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점심을 사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 활동으로 음료를 사 마셔야 한다든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용돈은 비상금 형태로 작게는 $5부터 많게는 $20 정도까지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과 같은 때 친지 어른들로부터 용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녀에게 묻고 필요한 리스트를 작성해 보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돈이 필요한 목적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해서 막연한 생각보다는 구체적인 생각을 유도하고 정기적으로 함께 검토해서 용돈의 규모를 정해 나간다면 용돈의 중요성과 관리를 함께 점검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용돈 주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매월 또는 매주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는 방법도 있고 집안일 시키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좋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초등학생 때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돈이 아이들 방에 이리저리 굴러다닐 수 있는데 중학생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자신의 지갑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늘 세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개념이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런 변화는 경제에 대한 이해의 출발 신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아이들 게임 때문에 염려가 많으시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안고 가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게임에 몰두한 애들을 어떻게 경제교육을 시켰으면 좋은가? 자, 이런 질문들도 간혹 부모님들부터 받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로 하여금 경제에 좀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을까? 요즘 티네이저들을 포함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얘기를 하게 되면 게임과 SNS 때문에 아이들과 힘겨루기에 지친 부모님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쩌면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녀와 대화하다 보면 간혹 경제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라는 답변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자녀로 하여금 경제에 대한 관심 자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의 크기나 집값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친구 집이 크고 잘 산다고 할 경우에는 경제 교육을 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집이 크고 작은 것에 대한 장단점을 자녀와 함께 생각해보고 이럴 경우 꼭 수반되게 되는 주택 융자금 원리와 의미, 재산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주택 수리비와 같은 유지비는 얼마나 드는지와 같은 주택과 관련되어 필요하고 연결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주택과 생활경제에 대해서 자녀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것에 대한 얘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게임을 좋아하는 자녀들과는 게임 회사가 얼마를 번다든지 게임 회사의 주식 가격의 동향이라든지 새로 나온 게임들의 가격이라든지 새로 나온 게임에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와 같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대화하는 자체가 경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게임 회사의 임원 또는 창업주가 버는 돈과 갓 취직한 직원들이 벌 수 있는 돈을 비교해 주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라지 세일, 펀드레이징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돈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자녀가 좋아하는 게임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게 해서 자산이 줄고 느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한다든지 자녀가 필요한 것은 자신의 용돈으로 구입하게 해서 세이빙하고 지출하는 과정에서 돈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면 게임과 SNS에서 잠시나마 벗어나서 부모와 함께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간혹 고객들로부터 회계사님은 자녀 경제교육을 어떻게 시키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도 지난 30년 동안 세미나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책도 쓰고 참 많이 경제적인 활동을 해왔는데 정작 저희 아이들한테는 한 번도 경제교육을 제대로 시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큰아이가 대학을 가게 되니까 이 녀석들이 이제 독립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여름 휴가 때 아주 마음에 작정을 하고 경제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제가 PP 파일을 준비해 가지고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뭐 휴가지까지 가가지고 경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딱딱하고 정말 이거 애들한테 혹시 오히려 나쁜 인상 주는 거 아닐까 하고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아이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빠랑 경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애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 별 내용을 잘 모르니까 순순히 동의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시작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재미가 없다고 애들이 하기 싫다 그러면 어떡할까 하는 우려를 좀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반응은 상당히 뜻밖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어하고 그리고 제가 오히려 안 한다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더 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런 경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 집이 얼마인가? 그리고 우리가 융자가 얼마이지?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에셋은 얼마나 되지? 내가 빚이 얼마나 있지? 또 내가 받을 게 얼마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신문이나 라디오나 또 인터넷 선상에서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관심했던 것들을 오 마이 굿니스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와? 세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 등등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전공을 선택하거나 또는 그 뒤에 직업을 갖는데 참고가 되는 그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과학 가르치고 뭐 뮤직도 가르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거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